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오후 12시 베스트 스타 이번 주 최고의 주식과 또 다음 주 최고의 주식이 될 만한 종목을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 주식은 베스트 스탁인지 월스트 스탁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 베스트 스탁 함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베스트 스탁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레시피를 드릴 테니까 오늘도 재밌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 주식은 베스트인지 월스트인지 구분하는 시간 하단에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772-0263번, 문자 샵 3772,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미처 분석 못했던 스토리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저서한 책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뭐 시중에도 있는 책이지만 또 제가 보내드리면 더 좋겠죠. 훨씬 더 좋은 어떤 혜택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셔가지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힘들수록 공부하셔서 꼭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단 보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7777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어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참 거의 뭐 적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65,000원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반발 매수가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00원에서 어떻게 반발 매수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65,000원 깨고 나니까 반발 매수 들어오죠. 참 신기하죠.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구조입니다. 원했던 자리까지 좀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체결 매수도 강도가 우위였던 게 외국인이 순매수 기준 150만 주, 기관이 300만 주 매수 포지션이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랑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다 대량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터치라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외국 기관이 순매수가 포지션이 세게 들어왔다 해서 월요일 날 뭐 긍정적으로 무조건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한 65,000원 하단부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구나 정도로 인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한 78,000원 정도 좀 상단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박스피로 전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조정과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랑 조금은 또 반대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젯밤에 아마존이 굉장히 큰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역발상을 하게 되면요. 조금 이 부분 좀 말씀드리면 넷플릭스가 왜 빠졌습니까? 쿠팡 플레이라든지 대체제가 많이 나오면서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정말 잘 되고 있어도 파이가 어차피 1이라면 1에서 0.3, 0.3, 0.4 이렇게 나눠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가 뭐 OTT의 위기다, OTT는 끝났다, 이 산업적인 거와 확산은 비약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왜 빠졌습니까? 물론 아마존은 대체제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오프라인의 활성화죠. 요즘 비행기가 엄청나게 오른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국내선 비행기값 같은 경우는 뭐 2배씩은 더 상승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존도 경쟁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워낙 독점 플랫폼으로서 두각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11번가라든지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부분들까지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파이 나누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가 조정이 좀 됐어요, 사실. 천연가스가 한 7.5불, 8불 요 정도 되면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또 유럽도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두렵긴 하지만 원래 에너지가 근원이거든요. 에너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광산을 캐고 광산을 캐서 그 광산을 갖고 기간 산업을 연결하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좀 조정세를 보일 수 있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2불, 3불 했던 게 지금 7, 8불이면 7, 8달러면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아직 그 노드와 너드트 그 러시아 쪽 그 쉽게 하면은 우리가 PNG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가 올라갔냐면 그 PNG 파이프를 통해서 내추럴가스 천연가스를 공급해 주는데 이게 거의 러시아 쪽에서 많이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잠가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도 LNG 리커드 액화시켜 가지고 하는 LNG 같은 경우 배로 보내 가지고 좀 구조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아마 물가 상승률도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콜옵션이 순매수 나오고 풋옵션이 순매도 나오고 있다는 건 방향 좋습니다. 우리나라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포지션들, 콜옵션 상승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지금 분명히 우려감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리 다 먼저 빠진 것 같아요. 물론 하락에 대한 부분은 아예 안 열어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죠? 2,600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그래서 고점이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 주가 특징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나왔던 것들은 화장품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제이슨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이 왜 상승을 했냐? 저는 사실은 이제 뭐 화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여성분들께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주변에서는 물론 뭐 절대 다수의 얘기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을 물어보라는 것도 주식이 하나의 구조잖아요, 그죠? 이 마스크 낀 데는 평일날은 그러니까 이제 휴일이죠. 휴일날은 마스크 낀 데는 화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기분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대요. 이제 마스크를 다 벗고 나면 다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욕심 중에 하나가 미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화장품으로 바꾸고 싶다는 어떤 교체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쪽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관련돼서 좀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테마성이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종목도 선별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 제약바이오주인데 사실 과대납폭인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옛날처럼 왜 힘을 못 쓰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제약바이오주가 뭐 황제주였어요. 그냥 뭐 날라가면은 솔직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좋은 거 나쁜 거 뭐예요? 수익 주면 좋은 주식, 손실 주면 나쁜 주식이다. 삼성전자 손실 나면 나쁜 주식이라고 표현이 나온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비용 처리 때문에 그래요. R&D 비용 처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뭐 네이처, 셀, 제넥신, 대한유법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과거처럼 뭐 제약바이오도 10배, 20배 가는 구조가 잘 쉽게 안 나오니까 다만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저점 트레이딩 관점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주는 항상 2040년까지 좋잖아요, 그죠? 2040년까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삼성 SDI, 뭐 코스모와 콘스티튜 신세제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잘 받쳐줬고 특히 삼성 SDI 쪽에 있는 그 2차전지 기술력이나 뭐 NCM, 뭐 NCA 구조들 이런 구조들 보게 되면 이제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 듣게 되는데 정말 좋대요 삼성 SDI께.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많이 빠지게 되면 항상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모아과 신소재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좀 주목해 보시라고. 좀 잘 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개별 테마 장세로 바뀌었다. 예전처럼 대마 불사 큰 종목은 죽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개별 테마 종목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종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02377이 0263번 문자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서는 제가 항상 그랬죠. 잘못된 투자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관련된 서적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입니다. 자, 무림 SP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오늘 많이 보내주시네요. 자, 무림 SP 5,700원에 비중 10%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명에서 뭔가 이렇게 무림 이런 느낌 나니까 약간 이게 무슨 종목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S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 및 목재 관련된 종목에 엮여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이게 최근에 뭐 어떻게 되면 모든 물가 상승률이 전이가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궁금해하세요. 아니 물가 상승과 과자값은 무슨 관계지? 오히려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원재료가 올라가면 과자는 악재가 아니냐, 원재료가 올라가면 무엇이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뭐 소주 맥주도 악재가 되냐는데 이게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재료 가격이 2% 올라가면 이 소비자 가격도 2% 올라가요. 오게 3%, 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이시켜서 오히려 매출액은 커지고 영업이익은 더 유지가 되거나 더 좋아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무림 SP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한 60억 단 나오고 있고요. 자본이 한 2천억인데 시총이 822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종이주들이 재지주들은요 좀 저평가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자본이 많은 이유는 이제 부동산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 갖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부채는 967억인데 자 어쨌든 제가 자본 2,113억에 현재가 주가가 좀 저렴한 건 하죠. BPS 기준으로 했을 때 9,500원인데 자 그러면 9,5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무림 SP를 자 지금 한 반 정도 됩니다. 반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반등력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걸로 보여요. 근데 5,700원이면 굉장히 오래전에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들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 내려오게 되면서 반등력은 있을 것 같은데 매도가 드리겠습니다. 매도가는 4,400원 한번 드릴게요. 4,400원에는 전량 정리 의견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 드리겠는데 지금 올라갈 자리입니다. 올라갈 자리인데 왜 제가 4,500원 드리냐면 오히려 나중에 한번 더 복수하세요. 박스권 매매해서. 나중에 다시 3,000원대 오면 매수해서 뭐 4,000원대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가 들고 와서 승부를 봐야겠다. 이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다음 문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덱스터라는 종목 좀 보내주시고 있으시네요. 덱스터. 사실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에 뭐 좀 일이 바빠가지고 거의 보지는 못했는데 요즘 주변에 보니까 뭐 마동석 씨 나오는 또 영화가 또 굉장히 좀 재밌을 거로 기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마동석 씨 얘기를 했냐면 마동석 씨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주먹 영화, 굉장히 좀 이렇게 싸움 영화도 많이 하지만 신과 함께 2, 뭐 3 이런 데 2에 참여하셨나 그랬죠. 근데 신과 함께 1에서 그 덱스터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시각 효과를 만드는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비주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특수 효과를 잘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고퀄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됐고 또 해외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에 쉬리도 정말 잘 만들었더랬지만 그때 대비 지금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또 성장력을 이루었죠. 덱스터는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총이 한 4,500억, 5천억 정도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2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 4,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으니 목표가는 24,000원 드리겠고요. 그럼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지금 근데 약간 섹터 자체가 덱스터는 좀 추가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있는 물량만 가져가시고 손절 라인은 16,800원 드리겠는데 조금 시간 두시면 결국 하반기 땐 다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와 NFT이기 때문에 그 구간 활용하셔서 잘 수익 내시고 다시 또 재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덱스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 이지 바이오고요. 네. 한 22% 네. 8,450원 따라갔어요. 조금 아쉬워요. 네. 접근하시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아니, 사료주가 다 파안가고 그러는데 제가 사료주가 하나도 없어서 이지 바이오만 좀 안 오른 것 같아서 이 정도도 괜찮다고 갔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 물가가 많이 비싸니까 관련해서 당연히 곡물 수혜주, 특히 우리나라가 네. 이제 곡물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물가 관련해서 좀 우려감이 많았고 뭐 사료주들도 워낙 잘 갔고 뭐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지바이오 뭐 실적도 좋잖아요, 그죠, 시청자님?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또 계열사도 되게 많은. 팜스토리도 이슈가 있었고,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물가 관련 수혜주들이 아직은 좀 여력은 남아 있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네.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그 곡물의 어떠한 메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와의 분쟁이 뭐 곡물 하나도 활용 못 하니까 당연히 물가 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유가나 이런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뭐냐면 원래 옥수수 심었다가 거기서 또 유가도 캤다가 이러는데
지금은 옥수수도 좋지만 유가가 워낙 좋으니까 다 들어 엎어서 거기서 지금 서울 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노직인데 지금 가격이 조금 높긴 하세요. 8,450원이면.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이제 배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배당을 주는데 저번 연도에 75원 줬고요. 21년도에. 그 재작년도에도 75원 줬어요. 테마주에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배당이 1% 구간까지는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1%면 우리가 딱 7,500원이잖아요. 그죠? 7,500원까지는 특수 상황이니까 계속 좋아진다는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일단 우리가 희망을 하나 가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이 종목을 해결해야 되냐 이 부분인데 8,450원이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 다 해야 됩니다. 그 구간에서는 매도 드리고 아직 그 롤링이 좀 있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전량 매도 드리고 만약에 내가 근데 이 종목을 그래도 좀 잘 해결하고 싶다. 우리 제가 7,500원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8% 정도, 8% 정도가 22%니까 8% 정도를 지금 매수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고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 자 주봉으로 지지와 저항을 보는 건데 내려오게 되면 정확하게 5,500원, 5,500원에 8% 매수하고 그럼 거기까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빠지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뭐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종목은 뭐 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5,500원에 8% 매수하셔서 무조건 본전 매도.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일단 이지바이오는 본전 매도 전략 드리고요. 그 다음에 5,500원 내려오면 8% 추가 매수. 그 다음에 굳이 제가 볼 때 손절 라인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뭐 5,000원 이하는 손절 라인 드리겠지만 우리 손절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럼 좀 들고 있으면서 어차피 배당을 또 1%씩 주니까 7,5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그럼 또 팍 올라올 때 본전에서 매도하면 손해 없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멘토님 그 배당은 올 연말까지 들고 있어야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력 때문에 또 누군가는 우리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보다 이제 이 종목은 배당주가 됐으니까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어오는 또 수급이 있어요. 그 로직 때문에 말씀드린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멘토님 건강하세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 힘들 거 아니까 너무 또 깊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여오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버킷 스튜디오 네, 3,050원에 25%요. 3,050원에 비중 25%. 버킷 스튜디오 뭐 접근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게 뭐 전환사채 그 후로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바닥인가 싶어서 좀 샀거든요. 이제 전환사채 부분 때문에도 조금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버킷 스튜디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빗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비덴트 지분을 갖고 있고 또 버킷 스튜디오의 그 또 비덴트는 빗썸 또 지분을 연결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문의 주신 거에 의하면 이제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이 전환 청구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악성 매물이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 상장된 전환사채의 그 평균 단가는 9회차 전환사채고요. 2022년 4월 12일 날 전환 청구가 좀 됐습니다. 추가 주식수가 800만 주가 되고 1,800원대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뭐 8회차 부분은 뭐 작년도 12월 달에 나왔는데 1,800원대네요. 거의 다 전환사채들이. 그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전환사채 때문에 빠진 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좀 분석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버킷 스튜디오 어떤 기초 체력을 좀 보면 일단은 매출액이 한 200억 다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 1,400억대. 그리고 부채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단기사채가 좀 많아요. 단기사채라는 것들은 뭐 관련해서 뭐 전환사채나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총 1,800억 정도. 지금 자리면 사실 이제 1,800원대 CB를 이제 정리하는 구간 안에서는 조금 더 하락 로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3,000원 안팎이 되면 2,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 구간이면 여기서 롤링을 해서 매도를 할 생각을 할 것 같지 그냥 매도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잘 버티셨고 이제 내려올 만큼은 어느 정도 뭐 시총 한 1,800억 구간 한
한 1,500원 구간이면 어느 정도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이 회사는 한 2천억 정도까지는 무난한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매수 단가 3,050원이면은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는 좋다. 차트상으로 지금 올라갈 상황은 맞다. 하지만 지금 전환사채가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는 조금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5%인데 한 비중 10% 정도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쭉 구조를 보게 되면 4,500원, 4,500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빗썸 이슈라든지 왜냐면 이제 가상화폐가 다시 한번 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버킷은 갈 수 있으니까요. 전체 물량은 4,500원에 매도를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비중을 3,000원대 좀 줄이셔서 혹은 3,000원대 줄인 물량을 갖고 뭐 2,500원 이렇게 분할해서 다시 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간이 이게 좀 한정되다 보니까 전환사채 물량을 제가 지금 9회차만 봐드렸어요. 근데 정말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악성 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별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애경산업 네. 2만 원에 60%예요. 물 타가지고 60%까지 됐어요. 아, 그래도 물 타서 거의 이제 본전까지 만드셨네요. 본전에 조금 모자라고 몇백원 모자래요. 그렇죠. 한 200원 정도 모자른 그런 구조인데 애경산업을 접근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아, 이 사업이 뭐로 앞으로 뭐 좀 괜찮다 그러고 또 여름 오면은 뭐 이 화장품 관계가 또 있고 이래가지고 네네네네. 그 누가 친구 한번 사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물 타고 해가지고 자꾸 자이 안 좋아가지고 이만큼 왔어요. 예, 그죠. 회사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일기분이 뭐 성적이 어떤가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 모르거든요. 주식에 잘 몰라요. 아, 네네. 그거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애경산업은 배당도 괜찮습니다. 배당도 좀 잘 주고 있고 예. 배당 금액을 거의 뭐 한 200원 정도 주니까 지금 정도에서 한 1% 정도 배당 구간이니까 2만 원이면 가격대는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테마성 있고 뭐 뉴스 있다면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분기보다 이제 2분기 때 좀 실적적인 부분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조정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거 뭐 무산됐다는 이슈 때문에도 조금 주가 상승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최근에 좋잖아요, 그죠? 그 예. 관련된 어떤 테마로서의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다라는 거고 매출의 규모가 크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팔 수 있고 어디에 팔아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이 예. 참 나쁜 거는 올라갔다 또 어느 정도 수준 또 내려오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는데 청산 가치가 한 14,000원 정도 됩니다. BPS가 한 14,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없습니다. 유보금도 쩡쩡하니까 짱짱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배 정도. 그러면은 28,000원 정도의 흐름이 좀 보여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8,000원 회사의 본질의 가치로는 28,000원 정고점까지 가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쌓였습니다. 그럼 악성 매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000원 정도 부근에서 저항이 좀 보여요. 그러면 비중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예. 비중이 많다는 건 일부 수익만 나도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그럼 예. 23,000원에서 저는 60% 중에 50% 정리 의견 이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또 내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또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항상 18,000원 이하는 좋다. 이렇게 좀 18,000원. 예. 예.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예, 사항 있으십니까? 예, 18,000원이 하단계고 그럼 저는 희망 사항이 25,000원만 가도 희망 사항이에요. 근데 23,000원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일단 이렇게 23,000원요? 네네. 왜 5,000원이면 그 3,000원부터 저항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 23,000원까지 오면 좋죠, 뭐. 네, 거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네, 시청자님 꼭 성공 투자 되십시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그 가장 좋은 어떠한 저한테 덕담을 해주신 것 같은데 건강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즌만 되면은 이제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눈앞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미리 좀 건강 챙기셔가지고 항상 안 아프게 잘 수익 내실 수 있는
기분 좋은 하루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오 이면텍 8,600원에 10%입니다. 네오 이면텍 8,600원에 10%. 네오 이면텍 들고 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도 임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요거 1월 초에 매수할 당시에 조금 거래를 몇 번 하고 수익 내고 다시 매수한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네네. 어제 병용 투여해갖고 임상 단계 지금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네네. 시간하고 자금 여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사실 이 제약 바이오를 하는 게 설명이 제일 좀 쉽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기준상 뭐 FDA를 승인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건 더 잘 아시죠. 물론 여기 이제 지금 두각을 받고 있는 건 차세대 면역 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세계 최초 폐암 면역 항암제 뭐 FDA 승인 이슈도 좀 있었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기대치가 좀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어떤 그 흐름이다 보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 나오면서 같이 이제 반등을 나올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총은 한 1조 단위까지는 가도 그냥 무난한 기업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시총 한 1조 정도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시총은 한 6,71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그 결실보다는 과정에 대한 흐름이니까 저는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 있는 물량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해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리스크 해치 기준에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1조 얘기 드렸는데 1조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40%, 64, 24, 40%니까 이 종목은 한 9,8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8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라인 6,190원은 드리는데 왜 제가 그러냐? 항상 제약바이오가 뜻대로만 다 되면 좋은데 가끔 뭐 정말 큰 기업들도 되다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종목당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것이 좋다. 목표가 9,800원, 그다음에 손절가 6,190원. 하지만 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또 공격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관련해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세요. 또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약바이오 공부하려고 진짜 제가 웬만한 약학사전까지 다 봤거든요. 약학 그 서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공부하는 방법, 또 쉽게 하는 방법은 또 제가 공부한 거에서 또 쉽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면 되고요. QR코드 또 샵 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연회 합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날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많은 문의를 좀 주시고 계셔가지고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캠트로스예요. 네, 캠트로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3,500원에 20%입니다. 13,500원에 비중 20%. 뭐 캠트로스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불난 거 방지한다고 그렇게 하고 네. 2차 전지 전액이고. 그쵸. 회사 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회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주가는 자꾸 떨어지니까. 그쪽으로 좀 높게 사셨어요. 이 부분 좀 아쉬운데 그럼 그거잖아요. 네. 내가 기다려가지고 내 본전까지 오고 더 수익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정확하게 이제 이유도 잘 알고 들어가셨어요. 이유 같은 경우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액 첨가제에 네.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판도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포토레지 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그죠? 그거는 이제 네, 반도체 네. 관련해서도 네. 우리가 이제 국산화 관련 수혜주로도 캠트로스가 또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뭐 당연히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죠? 시장이 네. 안 좋고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뭐 물량이 좀 이렇게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가치가 그냥 눌러갔어요. 근데 네.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로직은 아직도 좋습니다.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자, 지금 왜 제가 전에 뭐 포토 레지스트 이런 게 좋냐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계속해서 쓰는 제품이 있고요. 한 번 사면은 그냥 멈추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570억, 영업이익이 한 40억 단, 자본이 한 550억인데 제가 볼 때 회사가 다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4천억까지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4천억부터는 어려워요. 그러면 4천억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 지금 한 1,500억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1,500억 정도라고 하면 7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7,000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19,000원 가면은 내려오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13,500원에 들고 계신데 13,500원은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문제지 가는 건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4,500원, 그러니까 1,000원 뛰긴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500원. 그럼 왜 거기까지만 가느냐? 일단 거기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에서는 14,500원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8,400원 제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흐름들은 그냥 비중은 이 정도까지만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전지도 많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2차전지도 좀 속 시원하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메타버스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결국은 새로운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언제나 두각받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저 종목명 오토엔 네, 20,750원에 네. 20%거든요. 네, 오토엔이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한 20% 정도 갖고 계신데 20,750원. 20,750원. 2750원. 네. 그 오토엔을 들고 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며칠 전에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네네. 그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유예된 그 영향으로 이게 네네. 이렇게 값이 내렸는데 그 1년 후에는 이렇게 가능한지 아니면은 손절을 제가 못 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없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도하면서 좀 사실은 약세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뭐 최대 주주가 또 현대차가 엮여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이것은 현대차가 결국은 밀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떠한 악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상장하기 전에 샀던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실현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 회사가 한 2천억 단위 위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제는 한 13,000원, 4,000원부터는 지지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4천억 가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한 24,000원에서는 적정 가치였네요. 그러니까 24,000원은 원래 매도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요. 24,000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산해서 거기 물려 있을 것 같아요. 내릴 때가 거기 많죠. 그죠? 그래서 네. 나중에 들고 계신 물량은 한 20% 정도 들고 계시잖아요. 조금 들고 계셨다가 23,000원에 전략 매도하시고요. 네. 예, 아마 손절 라인은 드려야겠지만 12,000원이지만 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이제 멈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나중에 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네. 죄송한데 하나 더 좀 여쭤보면 안 되죠? 오토행 관련된 건가요? 아니 다른 거. 다른 거 다음에 한 번만 또 전화 주세요. 죄송해요. 다른 분들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또 다양한 분들 해드려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고요. 네네. 65,600원에 10%입니다. 66,500원에 10%. 카카오 게임즈 뭐 접근하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그전부터 저 게임을 좋아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그전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음. 한번 이익을 보고 나왔는데 요즘에 좀 많이 내려가 갖고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 이게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요. 요즘에 이제 워낙 또 그 플랫폼 사업이 조금 안 좋게 보이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뭐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는 플랫폼 중에 슈퍼 공룡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게임 이 회사는 이제 퍼블리싱 회사도 하죠. 개발도 좀 하지만 퍼블리싱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한테 카카오 게임즈한테 와서 우리 게임 좀 출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본 로직과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솔직히 상반기가 조금 힘든 거는 워낙 미국에서 플랫폼주들이 하락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돈이 많습니다. 유보율 자체가 뭐 한 19,000% 뭐 이렇게 되고 있고 부채 비율 없고 그다음에 자본금 대비 자본도 뭐 워낙 좋잖아요. 그 자본이 올해 기준으로 한 2조 넘어갈 것 같습니다. 2조 한 5천억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본이 2조 5천억인데 시총이 5조다.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죠? 네. 게임 업체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흐름으로 볼 때 근데 게임주들은 원래 배당을 안 하니까 뭐 배당금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전 다시 턴어라운드 나올 것 같습니다. 5만 원, 6만 원, 뭐 지금 자리 뭐 65,600원 크게 나쁘지 않게 매수되셨다. 5조 밑에서 하셨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적정 가치는 전 10조는 봅니다. 10조로 했을 때는 한 12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뭐 10조까지 이제 시장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 7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8, 9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제시 드리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절 라인은 뭐 5만 2천 원 드리겠는데 지금은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때문에 그런 거다. 회사 자체가 좋으니 다시 기회 노려서 9만 원까지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은 그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에서 한번 더 하면 좋을지. 그 4조 5천억 정도가 좋으니까요. 4조 5천억이면 한 5만 5천 원 밑에서 안 내려오면 그냥 가져가시고요. 내려오면 5만 5천 원에서 10%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자 지금 보내주시고 해서 문자도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겠습니다. 자, 윌링스. 요즘에 이제 윌링스가 잘 가다가 좀 두가를 못 봤는데 15,800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 25%입니다. 일단 한번 시세를 준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에서 워낙 이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전동기 발전기 관련해서 업체였습니다. 회사 자체가 조금 적자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물량을 좀 많이 들고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좀 메리트로 잡혔는데 일단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을 또 좀 끌고 가면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이 종목은 항상 좀 신출 규모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본전 매도 전략 드리겠고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습니까? 있는 물량만 잘 대응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15,800원 전략 매도, 그다음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AS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 뭐 많은 종목들 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좀 큰 종목 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그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 차트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좀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 화학물 업체예요. 그러니까 계속 써야 되는 거고 반도체라든 이천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갔고 제가 안 간 것 중에 정말 이거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소외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은 정고가 넘어가니까 좋은 종목들은 갑니다. 누구나 다 보는 눈은 비슷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정말 안 갔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한 33% 정도 상승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좋은 종목 보자.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 이제 아시겠죠? 결국은 주식은 실적과 실체에 따른다. 자, 그럼 제가 관심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일진다이아입니다. 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가 이제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랑 정밀 소재 제품 업체예요. 그러니까 일진다이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이아몬드 쪽에서 이제 공업용 다이아 뭐 독보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PCB 드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도 제작업체 제품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메리트를 느낀 게 배당금을 400원이나 줍니다. 작년 배당금이 한 400원이면 지금 한 1.5% 수익 구간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26,100원인데 차트 바닥 찍고 대량 수급 이후에 지금 지지지지 흘러가다가 지금 지지대 나왔는데 매수가는 한 26,500원, 목표가는 한 34,000원, 손절가는 23,000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제시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이슈 많은 종목이죠. KG 모빌리언스, KG그룹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KG의 가장 큰 현금 창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자지불 결제 업체입니다. 항상 전자지불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워낙 요즘에 뭐 인터넷 쇼핑도 많고 여러 가지들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간편하잖아요. 모빌리언스면 휴대폰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 많이 법니다. 영업이익 연간 약 400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이 3천억입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워낙 좋아하니까 안정적으로 자본 3천억에 부채비율 약 65%. 그 중요한 거는 BPS 청산 가치가요. 그렇게 잘 벌고 있는 상황 속에서 7,800원입니다. 그러니까 7,800원이 되면 이게 청산 가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냥 위험성이 적죠. 그러니까 매수가는요. 8,800원 정도에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무리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목표가는 한 10,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트레이딩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8,200원. 이렇게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잡고 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아까 관심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보는 것이 굉장히 중시역입니다. 뭐 나노신 소재도 그랬고 휴니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발굴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오늘 그 발굴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그 부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요 갑자기 이제 좀 거래량이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또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꿈틀거릴 때 사는 건데 그때 이제 급등 후에 눌림 공략을 제가 주 포지션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눌릴 때 공략. 근데 그 회사가 좋아요. 그럼 시간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식은 30% 이상, 50% 이상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신용 비율이 높거나 뭐 시총이 너무 높은데 뭐 지금 바닥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하거나 혹은 21선과 61선 밑에 있거나 이런 건 잘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안정성 겸비한 종목을 좋아한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에서 저는 3번 매매법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세 번째 상승 파동, 요 구간을 공략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저를 생각하면은 항상 저는 갈매기잖아요, 그죠? 네, 갈매기, 독수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였죠? 불사조. 어떤 파동이냐면, 자, 요거예요, 요거. 1번, 2번, 3번. 요거는 확장 파동이라고 해서 요 파동은 누구 파동? 황주명 파동입니다. 그래서 저점, 그러니까 이전 저점에서 전고점을 못 뚫고 나서 내려왔을 때 이 자리까지 장악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기다렸다가 눌림 자리를 공략하자. 그 대신에 21선과 61선은 바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종목만 잘 매수해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종목만 트레이딩하면 돼요. 사실은 뭐 이렇게 어렵게. 자, 매매 패턴 보겠습니다. 자, 페이퍼 코리아 보시게 되면 자, 주가 파동이 저가가 나오고 돌아서는데 자, 보시면 갈매기가 나왔죠? 갈매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갈매기가 나오고 나서 보는데 여기 이제 대량 수급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죠?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눌려가지고 61선 눌림까지 여기서 공략해놓고 있으면 시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종목들의 시간까지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시간을 아는 것은 며느리도 모른다.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린 뭐예요? 스타트할 수 있는 어느 구간 안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는다는 거죠. 자, 베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갈매기 뜨고 새우 과자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새우 과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이제 그 PPL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새우 과자로 하는 겁니다. 자, 새우 과자가 뜨고 나서 눌림 자리, 여기 새우 과자 떴으니까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면은 이렇게 한 달 구간 있다가 날아갑니다. 자, 마니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니커도 갈매기 뭐예요? 갈매기 끼룩끼룩 날아가는 모양 딱 생각하고 그 대신에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 날아가려면 새우 과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새우 과자가 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갈매기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밥을 못 먹었는데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밥을 먹어야지. 밥 뭐예요? 새우 과자. 원래 새우 과자 2개 나오면 이게 불사조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자, 새우 과자 뜨고 나서 눌림날이 나오니까 이런 데서 매수해놓고 있으면 날아가죠. 자, 슈니드는 또 한 번 기회 왔어요. 이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자, 왜 슈니드가 한 번 더 단기 트레이딩이 나왔어요? 슈니드가 좋다라고 황주명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슈니드가 좋은데 어떻게 좋았냐? 자, 갈매기를 그려야 돼요. 갈매기. 자, 저점이 여기서 찍혔죠? 갈매기 이렇게 날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나 새우과자를 어디서 먹었어요? 여기서 새우과자 나왔잖아요. 21선, 61선 새우과자 먹고 좀 먹고 나면 배부르잖아요. 한번 자야지 멀리 가죠. 먹고 나서 날아가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된다고요. 쉬는 자리 어디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죠. 물론 여기서 쉬고 나서 다시 이제 새우과자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가야죠. 끼룩끼룩. 그러니까 기본은 뭐예요? 바닥에서 갈매기 뜨고 새우과자 뜬 다음에 배부르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날아갈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쉴 때 딱 잡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꾸벅꾸벅 졸 때 딱 잡아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구조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스펙코도 마찬가지였죠. 뭐 슈니드나 흐름 사태는 비슷한데 갈매기 뜨고 나서 딱 생각해야 돼요. 그냥은 못 날아가죠. 뭘 해야 돼?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어디서 먹었어요? 새우과자 나왔어요. 새우과자 나오고 나서 저 새우과자 어디서 나왔나요? 저 새우가 여기서 나왔네요. 그죠? 새우과자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근데 내려오지는 않았으니까. 자, 새우과자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쉴 때 여기서 요놈 잡아가지고 날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CJ 시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물가 관련 수혜주인데 카프로 최근에 이제 국내 요소수 관련 수혜주로도 두각을 받았는데 자, 딱 생각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갈매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갈매기 끼룩끼룩 여기서 갈매기 날개 나오면서 갈매기 나왔는데 이제 새우과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나왔죠. 새우과자 나오면 좀 자야 돼요. 그죠? 근데 새우과자 나올 때 자는 거를 생각 안 하시면은 여기서 쫓아가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때 꾸벅꾸벅 잘 때 여기서 딱 매수합니다. 이게 좀 시간은 걸리긴 했어요. 그죠? 한 2달 걸렸어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냥 어느 순간 딱 매도를 20% 걸어놨는데 매도가 딱 체결돼 있죠. 카프로 같은 경우 이제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죠. 국내 산업용 요소수 관련 이슈가 있다. 자, 지금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번 갈매기 바닥에서 나오고 나서 그냥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못 날아가죠. 배고파서 허기져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새우과자가 떠야 되고 새우과자가 뜨고 나면 또 배불러요? 안 불러요? 배불르죠. 잠시 쉬었다가 그때부터 날아가면 펄럭펄럭 많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구조. 자, LS. 자,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인데 이전까지 볼 수 없다가 최근에 이제 좀 메리트 있게 보여지는 거는 자, 갈매기가 떴어요. 갈매기가 끼룩끼룩 이렇게 갈매기가 떴고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새우과자가 뜹니다. 새우과자가 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 좀 쉬어야죠. 좀 쉬잖아요. 물론 이런 데서 매수할 수도 있어요. 정말 종목이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근데 조금 쉬어가지고 뭐 한 5만 3천 원 밑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방송에서도 얘기하면서 요 정도에서는 이제 끼룩끼룩 먼 산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 못 잡잖아요. 아니, 아직 상공있는 걸 어떻게 잡습니까? 딱 잡아놓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뭐 수익이라는 리본을 맺고 이렇게 딱 꼬아주면 이 갈매기가 날아가면서 딱 수익을 기분 좋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갈매기 기법이죠. 사실은 추세매매법이라 하지만 이 기법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요, 결국은 공부예요. 공부 어떻게 하시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 방법 있습니다. 뭐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샵3775도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는 777 4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보면 너무 힘들어요, 주식은요. 왜냐? 내일 미국장이 안 좋으면 또 그 하루하루 스트레스예요. 주식은 스트레스를 사는 거니까 자신이 있으면 갈매기 딱 잡아놓고 HTS 끄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편안한 매매 되십시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